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검은 독사 훈련소의 밤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는 훈련병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고 거센 바람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매달린 그들의 체온을 무자비하게 앗아가고 있었다. 이 훈련은 단순한 등반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정신력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잔혹한 과정이었다. 절벽 중간에 매달린 이하은은 터질 듯한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밧줄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결코 이 밧줄을 놓을 수 없다는 강인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들어온 유일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야만 했기에 지금의 이 고통은 그녀에게 있어 포기가 아닌 증명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바로 위쪽에서는 훈련소 내에서 교관 강도훈의 충실한 개라고 불리는 박철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교관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이 훈련에 참여한 것이 분명했으며 그의 눈빛에는 동료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열한 악의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박철수는 자신의 군화 발로 하은이 의지하고 있는 바위 틈새를 짓밟으며 그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장난을 시작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그를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박철수는 입가에 조소 어린 미소를 띠며 주머니에서 꺼낸 날카로운 도구로 하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로프를 갉아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비열하고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로프가 끊어지는 소리는 거센 빗소리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하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무방비 상태로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짧은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그녀의 몸은 튀어나온 바위들에 부딪히며 곤두박질 쳤고 마지막으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하며 그녀의 의식을 하얗게 물들였고 오른쪽 다리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파열음은 뼈가 부러졌음을 직감하게 했다. 차가운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그녀는 입안에 고인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군화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오더니 누군가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고통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든 하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구급대원도 걱정하는 동료도 아닌 훈련소의 총책임자 강도훈 교관이었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우비조차 입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쓰러진 하은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으며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아니 기다렸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은의 부러진 다리 쪽으로 시선을 옮기더니 마치 짐승의 시체를 확인하듯 무심하게 군화 끝으로 그녀의 상처 부위를 툭 쳤다. 그 작은 충격에도 하은의 몸이 고통으로 격렬하게 경련했지만 강 교관은 그 모습조차 즐기는 듯했다. 역시나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내가 경고했을 텐데. 강도훈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하은의 귓가에 꽂혔다. 그는 허리를 숙여 고통에 신음하는 하은과 눈을 맞추며 주머니에서 작은 종 하나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자, 이 종이 보이나? 이건 포기하는 자들만이 울릴 수 있는 구원의 종소리지. 네가 지금 당장 이 종을 울리고 훈련소를 떠나겠다고 맹세한다면 내가 특별히 의무대를 불러주도록 하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는 이 차가운 빛 속에서 썩어가야 할 거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잔인한 시험이었다. 그는 하은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울며 불며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은의 뇌리에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수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체력적인 열세를 비웃던 동기들의 시선, 여자라는 이유로 공정한 평가를 거부했던 교관들의 태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린 저열한 음모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스템의 압박이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마치 불에 타는 듯 뜨거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오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진흙을 움켜쥐며 강 교관을 올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고통으로 인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맹수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 교관이 내 민종을 향해 손을 뻗는 대신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감싸주며 거칠게 숨을 토해냈다. 네, 내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하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었다. 부러진 뼈가 신경을 찌르는 끔찍한 고통에 식은땀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강 교관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도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엉망이 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 것이라 확신했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전적인 눈빛으로 자신의 권위에 맞서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훈련소의 왕으로 군림해온 지난 시간 동안 결코 겪어보지 못한 모욕이자 반항이었다. 강도훈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하은의 손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주제를 모르는군. 뼈가 부러진 채로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너는 이제 쓸모없는 폐기물일 뿐이야. 그는 잔인하게 발에 힘을 주어 그녀의 손가락을 비벼댔지만 하은은 비명 대신 짐승 같은 낮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버텼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즐기는 이 가학적인 교관에게 단 한마디의 비명도, 단 한 방울의 약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침묵은 강도훈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고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이 오만한 여자를 철저히 짓밟아 놓겠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좋아, 아주 좋아. 그 대단한 정신력이 육체의 한계 앞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강도훈은 차갑게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는 척하더니 이내 무전기를 내리며 하은을 비웃었다. 의무대는 오지 않을 거다. 네가 스스로 기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죽거나 둘 중 하나지. 이것이 바로 전장의 현실이다. 훈련병. 그는 그녀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둔 채 등을 돌려 훈련소 본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은 그녀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사신과도 같았지만 하은은 멀어지는 그의 등을 노려보며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서 저 오만한 등에 칼을 꽂아주겠노라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군복 상의를 찢어 부러진 다리를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부목도 없이 젖은 천으로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고통을 줄일 수 없었지만 덜렁거리는 다리를 고정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절할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혀를 깨물며 정신을 유지했다. 빗물과 섞여 흐르는 피가 그녀의 입가를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주변에 널린 나뭇가지 하나를 찾아 지팡이 삼아 몸을 일으키려 시도했다. 한 번, 두 번 쓰러지고 넘어지며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생존 본능을 넘어선 복수를 향한 집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에 가까웠다. 한쪽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온몸은 진흙과 피로 뒤덮여 있었지만 두 눈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끔찍한 고통을 씹어 삼키며 강도운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매 걸음이 칼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밤은 길 것이고 그녀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오늘 밤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냥의 시작이 될 것임을.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그녀의 고독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도우는 따뜻한 지휘 통제실로 돌아와 젖은 옷을 털어내며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는 그 여자가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곧 죽을 것이라 확신했다. 건방진 계집애. 내일 아침이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겠지. 그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겁에 질린 토끼가 아니라 상처 입을수록 더욱 포악해지는 맹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맹수가 지금 부러진 다리를 끌고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모니터 한 구석 훈련장의 외곽 CCTV에 아주 희미하고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작은 점 하나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하은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시야는 좁아졌다. 고통은 이제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극에 달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훈련소에서 배운 지형지물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최단 거리를 계산했다. 정문으로 가면 분명 강도운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훈련소의 하수구와 연결된 배수로를 떠올렸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유일한 침투 경로였다.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그 좁고 미끄러운 배수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방향을 틀어 수풀이 우거진 배수로 입구를 향해 몸을 던졌다. 가시덤불이 그녀의 피부를 찢었지만 다리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배수로 안은 썩은 물과 오물로 가득 차 있었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은 역겨운 냄새를 참으며 차가운 오물 속으로 몸을 담갔다. 상처 부위에 오물이 닿자 찌릿한 통증과 함께 감염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로지 손끝의 감각과 물의 흐름에 의존해 길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훈련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진짜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흘리는 피가 물에 섞여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보다 패배를 더 두려워했기에 멈출 수 없었다. 강도운의 그 오만한 얼굴을 다시 보기 전까지는 죽어도 죽을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은의 눈앞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배수로의 끝 훈련소 내부로 이어지는 출구였다. 그러나 출구는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빗물은 점점 불어나 그녀의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을 더듬어 헐거워진 쇠창살 하나를 찾아냈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그것을 흔들기 시작했다. 부러진 다리가 물속에서 헛돌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기합을 지르며 마지막 힘을 짜냈다. 녹슨 쇠창살이 끼익 소리를 내며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이미 찢어져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 고통마저도 그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쇠창살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벌어졌을 때 하은은 탈진하여 물속으로 가라앉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정신력을 발휘해 몸을 비집고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훈련소 뒤편의 쓰레기 처리장이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쓰레기 더미 위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훈련소의 심장부로 들어와 있었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강도훈이 있는 지휘 통제실의 불빛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짐승의 것이 아닌 복수를 다짐한 전사의 그것이었다. 그 시각 강도훈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이 훈련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란 없다고 믿었다. 하은의 사고는 그저 나약한 훈련병 하나가 탈락한 사소한 에피소드일 뿐이었다. 그는 내일 아침 작성할 보고서의 내용을 구상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은의 부주의로 몰아갈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여자가 지금 지옥 같은 배수로를 뚫고 자신의 등 뒤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하은은 어둠을 틈타 의무실 쪽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응급처치와 진통제였다. 다행히 폭우로 인해 경계 병력들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빗소리가 그녀의 발소리를 감추어 주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순찰병들을 피했다. 고통으로 인해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고통을 강도훈에게 고스란히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늘 밤 검은 독사 훈련소는 진짜 독사가 누구인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상처 입은 독사가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지를 말이다. 의무실의 차가운 문고리에 하은의 떨리는 손이 닿으려는 찰나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쏟아지며 그녀의 전신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칠흑 같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의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했고 곧이어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사방에서 그녀를 포위해 들어왔다. 강도훈 교관이 마치 그녀가 제 발로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뒷짐을 진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곁에는 박철수를 비롯한 조교들이 비릿한 웃음을 머금은 채 곤봉을 손에 쥐고 서 있었다. 하은은 부러진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탈진과 과다출혈로 인해 시야가 흐릿해지고 있어 저항은 불가능해 보였다. 강도훈은 혀를 차며 다가와 거친 손길로 하은의 턱을 들어 올렸다. 끈질긴 생명력이군. 쥐새끼처럼 몰래 기어들어와서 약품이라도 훔치려 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저 그를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강도훈의 비틀린 자존심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비굴하게 변명하기를 기대했으나 하은의 눈동자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꺾이지 않은 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강도훈은 싸늘하게 웃으며 뒤에 서 있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이 쓰레기를 의무실이 아닌 제1정신교육대로 끌고 가라. 상관의 정당한 퇴소 권유를 무시하고 무단 이탈을 시도했으니 그에 합당한 특별 정신교육이 필요하겠지. 그것은 치료가 아닌 고문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철수가 거칠게 하은의 팔을 낚아챘고 다른 조교 하나가 그녀의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바닥에 마찰시켰다. 끔찍한 격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하은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그 고통을 삼켰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훈련소 구석에 위치한 곰팡이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폐쇄된 컨테이너였다. 그곳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지옥의 독방이라 불리는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제정신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악명 높은 장소였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의 중앙에는 녹슨 철제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진압봉과 채찍들이 위협적으로 걸려 있었다. 조교들은 하은을 의자에 거칠게 내동댕이 치고는 그녀의 손발을 가죽끈으로 단단히 결박했다. 부러진 다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며 뼈가 갈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강도우는 천천히 장갑을 끼며 하은의 앞에 섰다. 밀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닌 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한 폭력의 현장이었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의지가 육체의 고통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강도훈은 묵직한 고무 곤봉을 손에 쥐고 하은의 부러진 다리 부위를 툭툭 건드렸다. 작은 충격에도 하은의 몸이 튀어오르듯 경련했다. 강도훈은 그 반응을 즐기듯 미소를 지으며 예고도 없이 곤봉을 휘둘러 그녀의 허벅지를 강타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좁은 방 안을 울렸다. 살이 터지고 근육이 파열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은은 고개를 젖히며 신음을 참아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 가학적인 인간은 더욱 흥분하여 멈추지 않을 것임을. 그녀의 침묵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방어이자 무기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훈의 폭력은 점차 강도를 더해갔다. 그는 하은의 부러진 다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다. 소리 질러 잘못했다고 빌어 포기하겠다고 말하란 말이다. 강도훈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은 피범벅이 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강도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고통을 넘어선 혐오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 마치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뿐이냐고 비웃는 듯했다. 강도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때리는 것은 자신인데 오히려 자신이 구석에 몰린 듯한 기이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강도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매질을 멈췄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진작에 기절하거나 미쳐버렸을 고통이었다. 그러나 하은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 끔찍한 정신력으로 자신을 압도하고 있었다. 강도훈은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존재가 단순한 훈련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곤봉을 바닥에 내던지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독한 년. 몸뚱이가 걸레짝이 되어서도 눈빛만은 살아있군. 겨우 이 정도입니까? 하은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다. 그것은 작지만 묵직한 도발이었다. 강도훈의 눈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다시 주먹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에 주먹을 멈칫했다. 그녀를 죽일 수는 없었다. 훈련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아무리 자신이라도 뒷감당이 곤란해질 수 있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하은의 멱살을 잡았다가 거칠게 밀쳐냈다. 좋아, 어디 마음껏 버텨봐라. 이 방은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다. 오늘 밤 이 추위와 고통 속에서 내 그 잘난 의지가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다. 강도훈은 부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내일 아침에 시체 치울 준비나 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하은은 다시금 완벽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외부의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들리는 것은 자신의 불규칙한 심장 소리뿐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아왔던 격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그녀는 묶인 손을 비틀어 억지로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손목의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 따위는 다리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참의 사투 끝에 손이 자유로워지자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다리가 기형적으로 휘어진 채로 굳어버리면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은은 어둠 속에서 주변을 더듬어 부러진 의자, 다리 2개를 찾아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군복을 찢어 끈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꽉 움켜쥐고 심호흡을 했다. 마취제도 없이 스스로 뼈를 맞추어야 했다. 그녀는 짧은 단말마와 함께 어긋난 뼈를 강제로 밀어넣었다. 뇌가 타버릴 듯한 고통에 눈앞이 번쩍였고 잠시 의식이 끊겼다 돌아왔지만 그녀는 기절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의자 다리를 부목 삼아 다리를 단단히 고정했다. 식은땀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다.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그녀의 내면을 태우고 있었다. 강도훈은 그녀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흘린 피 한 방울, 자신이 느낀 고통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훈련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그 훈련장에 다시 설 것이다. 모두가 그녀가 죽거나 포기했다고 생각할 때 보란 듯이 일어서서 그들의 오만을 짓밟아 줄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며 철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훈련소의 아침을 알리는 기상 나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강도훈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당연히 하은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거나 의식 불명 상태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하은은 스스로 뼈를 맞추고 부목을 댄 채 벽을 짚고 위태롭지만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젯밤보다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도훈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연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밤새 들려온 소문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독방에 끌려간 여군 훈련병이 다리가 부러진 채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훈련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강도훈 교관은 연단 위에 올라 팔짱을 낀 채 먹잇감을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독방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이하은이 들것에 실려 나가거나 스스로 기어서 퇴소를 요청하는 모습을 전 훈련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 했다. 구급차 한 대가 연병장 구석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패배자를 치우기 위한 청소차에 불과했다. 철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걸어 나오는 인형을 본 순간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부러진 의자, 다리와 찢어진 군복으로 다리를 단단히 고정한 채 절뚝거리면서도 제 발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입술은 다 터져 있었지만 그녀의 척추는 마치 철심을 박은 듯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러진 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도훈이 서 있는 연단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이하고도 전율이 흐르는 광경이었다. 강도훈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주목 오늘 아침 훈련은 20kg, 완전군장 10km 산악구보로 실시한다. 나고자는 즉시 퇴소 조치한다. 예외는 없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멀쩡한 사람도 힘든 코스를 다리가 부러진 환자에게 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도우는 싸늘한 눈빛으로 하은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이 107번 훈련병. 다리가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종을 울려라. 네가 짐승처럼 기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하은은 아무런 대꾸 없이 자신의 군장 앞으로 다가갔다. 20kg의 군장을 어깨에 매는 순간 엄청난 무게가 부러진 다리를 짓눌러 뼈 조각이 살을 파고드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입안 가득 고인 핏물을 꿀꺽 삼키며 그녀는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다. 주변의 훈련병들이 안타까움과 공포가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오로지 앞만 응시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저 악마 같은 교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실력 행사뿐이었다. 출발 신호인 총성이 울리자 그녀는 지옥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초반 1km는 그야말로 지옥도 그 자체였다. 다른 훈련병들이 앞서 나가는 동안 하은은 가장 뒤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서부터 뇌까지 전해지는 찌릿한 통증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부목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 군복 바지를 붉게 적시기 시작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궤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호흡에 맞춰 리듬으로 승화시키려 애썼다. 하나의 고통을 삼키고 둘의 분노를 뱉는다. 그녀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기계처럼 다리를 움직였다. 이것은 달리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연료로 태우는 처절한 행군이었다. 강도우는 지프차를 타고 하은의 옆을 천천히 따라오며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는 확성기를 통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그녀의 정신을 흔들어 놓으려 했다. 포기해라 쓰레기야. 네가 여기서 죽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냥 종을 울리고 편해지란 말이다. 지프차가 일으키는 자욱한 먼지가 하은의 폐로 들어와 기침을 유발했고 바퀴가 튀긴 돌멩이가 그녀의 상처 입은 몸을 때렸다. 하지만 하은은 마치 귀를 닫은 사람처럼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무반응은 강도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그녀는 마치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묵묵히 전진만 할 뿐이었다. 반환점을 돌 무렵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앞서가던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속도를 늦추며 뒤를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에서 들려오는 거칠고 규칙적인 숨소리와 질질 끌리는 군화 소리에 전율을 느꼈다. 다리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하은의 모습은 그들에게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피로가 그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힘내라라고 중얼거렸고 그 응원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소리 없는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강도훈이 만들어 놓은 공포의 분위기가 하은의 투혼에 의해 서서히 깨지고 있었다. 8km 지점을 통과할 때 하은의 의식은 거의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시야는 좁아져 터널처럼 변했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 쿵쾅거렸다. 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환영이 보였다. 그것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을 비웃던 강도훈의 얼굴이었다. 그 역겨운 미소가 그녀의 꺼져가는 정신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내가 너에게 패배를 선물해 주겠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스퍼트를 올리기 시작했다. 비틀거리면서도 속도를 높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죽음을 거부하고 되살아난 불사조와 같았다.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도착한 훈련병들은 숨을 죽인 채 마지막 코너를 돌아 들어오는 하은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도훈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쓰러져라 제발 쓰러져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다. 온몸이 땀과 피먼지로 뒤범벅된 채 그녀는 괴물 같은 기세로 결승선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마침내 그녀의 군화가 결승선을 넘는 순간 강도훈의 손목시계 알람이 울렸다. 정확히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한 것이었다. 하은이 멈춰 서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누구도 환호성을 지르지 못했다. 눈앞의 광경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은은 바닥에 쓰러지는 대신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꼿꼿이 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프차 위에 앉아 있는 강도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웅변적이었다. 나는 너의 룰을 깨뜨렸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약자가 아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강도훈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패배한 것은 다리가 부러진 하은이 아니라 사지가 멀쩡한 강도훈 자신이었다. 강도훈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훈련병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음을 직감했다. 그가 떠나자 의무병들이 하은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하은은 그들의 부축을 정중히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서 대열로 복귀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훈련병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며 경의를 표했다. 박철수와 같은 강도훈의 추종자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해 보였다. 오늘부로 훈련소의 서열은 바뀌었다. 계급장이나 완장이 아닌 피와 의지로 증명된 진짜 리더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강도훈은 오늘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더 잔인하고 교활한 덫을 놓을 것이다. 그녀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오라면 오라지. 네가 준비한 지옥이 어떤 곳이든 나는 그곳을 정복하고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하은의 눈동자 속에는 더욱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으로서의 각성을 완료했다. 강도훈 교관은 훈련병들을 집합시킨 뒤 이번 생존 훈련의 규칙을 설명했다. 겉으로는 통상적인 생존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처럼 포장되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눈엣 가시 같은 이하은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사형대라는 사실을 말이다. 강도훈은 하은에게 낡고 해진 배낭 하나를 던져주었다. 그 안에는 나침반도 식량도 변변한 칼 한 자루도 들어있지 않았다. 오직 고장난 무전기 하나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24시간 동안 적군에게 잡히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다. 대항군에게 잡히면 즉시 탈락이다. 그의 시선은 명백히 하은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그녀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은은 아무런 불평 없이 배낭을 메고 울창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만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는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감각을 예리하게 깨우고 있었다. 숲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울창했고 습한 공기 속에는 썩은 낙엽 냄새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숲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등 뒤에 꽂히는 살기를 느꼈다. 강도훈이 배치한 대항군은 일반 훈련병들이 아닌 그의 사주를 받은 건장한 조교들로 구성된 사냥개들이었다. 그들은 훈련용 페인트탄이 아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묵직한 진압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인간 사냥이었다. 하은은 숲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며 지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부러진 다리로 그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이 숲을 자신의 요새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덩굴 식물이 우거진 비탈길 아래에 몸을 숨기고 주변의 나뭇가지와 돌들을 이용해 부비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교했다. 과거 그녀가 익혔던 특수 전술들이 본능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옷가지 조각을 미끼처럼 나뭇가지에 걸어두어 추격자들의 시선을 유도할 경로를 설계했다.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냥 준비를 마쳤다. 이제 그녀는 쫓기는 사슴이 아니라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검이었다. 잠시 후 숲의 정막을 깨고 무전기 소음과 함께 거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 근처다. 흔적이 있어. 다리가 부러진 연인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발견 즉시 반병신을 만들어서라도 끌고 와. 박철수의 목소리였다. 그는 동료 조교들과 함께 낄낄거리며 하은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에는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약자를 괴롭히려는 가학적인 즐거움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하은이 공포에 질려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수풀을 닥치는 대로 해치고 들어왔다. 하은은 덤불 속에 납작 엎드린 채 숨소리를 죽이고 그들이 자신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롭게 간 돌조각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조교 한 명이 하은이 걸어둔 옷 조각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다. 여기다, 이쪽으로 도망쳤어. 그가 흥분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순간 하은이 설치해둔 덩굴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하는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의 발목이 낚아채졌고 중심을 잃은 그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가 떨어지며 건드린 또 다른 장치가 작동하여 굵은 통나무가 그네처럼 날아와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크억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첫 번째 사냥개가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뒤따르던 조교들은 당황하여 걸음을 멈췄다. 숲속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훈련병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다. 혼란에 빠진 추격대 사이로 하은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리의 통증을 억누르며 나무 뒤에서 나타나 당황하고 있는 조교의 뒤를 덮쳤다. 그녀의 팔이 조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경동맥을 정확하게 압박하는 그녀의 기술은 완벽했고 조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눈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하은은 쓰러진 조교의 허리춤에서 무전기와 서바이벌 나이프를 탈취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낳고 싸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희는 사냥꾼이 아니야. 내 사냥감이지.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남은 조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등만 바라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지휘 통제실에서 무전을 듣고 있던 강도훈은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 멍청한 새끼들 계집애 하나를 못 잡아서 쩔쩔매 당장 포위해서 잡으란 말이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하들의 비명과 당황한 목소리는 강도훈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살인 무대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은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을 하나씩 사냥하고 있었다. 강도훈은 이빨을 갈며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봐주지 마라. 필요하다면 실탄 사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리 하나가 아니라 팔다리를 다 분질러서라도 내 앞에 끌고 오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은은 탈취한 무전기를 통해 강도훈의 발악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강도훈 교관님, 당신의 사냥개들은 너무 훈련이 안 되어 있군요. 좀 더 쓸만한 놈들은 없습니까? 그녀의 도발적인 목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자 숲속에 있던 모든 대항군들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경고였다. 하은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도발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공포에 질린 적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하은은 그 실수를 절대 놓치지 않는 포식자였다. 분노한 박철수가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하은의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무작정 돌진했다. 죽여버리겠어.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 그들은 대형도 무시한 채 흩어져서 수색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하은이 노리던 바였다. 그녀는 흩어진 적들을 각계격파하기 위해 진흙구덩이 근처로 유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진흙을 발라 완벽하게 위장한 채 썩은 나무뿌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박철수의 부하 한 명이 바로 그녀의 옆을 지나갔지만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은은 소리 없이 일어나 그의 발목을 낚아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였다. 진흙탕 속에서의 몸싸움은 하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그녀는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는 적의 급소를 가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하은의 동무대가 되어갔다. 그녀는 지형지물뿐만 아니라 숲의 소리와 그림자까지 이용하여 적들을 교란했다. 돌을 던져 소리를 내어 시선을 돌리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짐승이 지나가는 것처럼 위장했다. 대항군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로 인해 서로를 오인 공격하는 촌극까지 빚어냈다. 하은은 나무 위에서 그들의 추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관찰했다. 그녀의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적을 무력화시키고 생존한다는 목표만이 입력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옥 같았던 특수임무 수행 시절, 그녀는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었다. 고작 이런 애송이들이 그녀를 잡을 수는 없었다. 이제 숲에 남은 것은 대장격인 박철수와 겁에 질린 조교 한 명뿐이었다. 그들은 등이 맞닿을 정도로 붙어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며 숲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겼다. 철수 형, 우리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저 여자는 귀신이에요. 부하 조교가 울먹이며 말했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압봉을 고쳐쥐며 소리쳤다. 닥쳐, 빈손으로 돌아가면 강 교관님한테 우리가 죽어. 그때 그들의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박철수가 황급히 위를 쳐다보는 순간 하은이 그림자처럼 낙하하여 그들을 덮쳤다. 그녀는 중력을 이용해 박철수의 어깨를 짓누르며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박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반격하려 했지만 하은의 나이프가 이미 그의 목덜미에 차갑게 닿아 있었다. 움직이면 긋는다. 하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서늘했다. 옆에 있던 조교는 너무 놀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하은은 박철수의 멱살을 잡고 그를 나무 기둥에 밀어붙였다. 강도훈이 시켰지. 내가 죽기를 바라고. 박철수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가서 전해. 나는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곧 그를 잡으러 갈 거라고. 그녀는 박철수를 기절시키지 않고 풀어주었다. 공포를 전염시킬 전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박철수와 조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숲 밖으로 도망쳤다. 하은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통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나무에 기대어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진통제를 꺼내 씹어 삼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숲속에 쓰러져 있는 대항군들의 무기와 장비를 수거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비무장의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장한 전사가 되었다. 그녀는 강도훈이 있는 본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기다려라, 강도훈. 이제 내 차례다. 밤이 완전히 찾아왔고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하은에게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훈련소 본부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강도훈은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직접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그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그를 스스로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하은은 숲의 가장 깊고 위험한 곳, 악어의 늪이라 불리는 지대로 이동했다. 그곳은 그녀가 강도훈을 위해 준비한 최후의 무대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릴 것이다. 사냥꾼이 되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사냥감을. 강도훈은 도망쳐온 박철수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정의 부하들이 다리 병신인 계집애 하나에게 전멸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가 자신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말에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서랍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다. 이 건방진 년, 내 손으로 직접 끝장을 내주마.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눈으로 부하들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은을 찾아내어 짓밟아 버리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오히려 자신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은은 늪지대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시야에 랜턴 불빛 하나가 거칠게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포착되었다. 강도훈이었다. 그가 혼자 왔다는 것은 그의 분노가 이성을 완전히 잠식했음을 의미했다. 하은은 활시위를 당기듯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강도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나와 어디 숨었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숲을 울렸다. 하은은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강도훈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손에 쥔 밧줄을 조용히 내려놓을 준비를 했다. 사냥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은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분노를 담아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강도훈이 그녀가 설치해둔 덫의 트리거 라인을 밟는 순간 숲 전체가 울릴 만큼 거대한 파열음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강도훈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하은의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렁였다. 환영합니다, 교관님. 당신의 지옥 훈련에 오신 것을.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강도훈의 군화가 낙엽 아래 숨겨져 있던 덩굴 매듭을 건드리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굵은 나뭇가지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의 발목이 허공으로 채 낚였고 거구의 몸이 거꾸로 매달리며 진흙탕 위에서 그네처럼 흔들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그는 허공에 대고 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탕탕 날카로운 총성이 고요한 밤의 숲을 찢어놓았고 놀란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하지만 총알은 애꿎은 나뭇가지만 부러뜨릴 뿐 그가 노리는 하은의 그림자조차 스치지 못했다. 허공에 매달려 버둥거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살찐 파리처럼 우스꽝스럽고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하은은 높은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롭게 깎은 나무창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먹잇감을 관찰하는 맹금류처럼 침착했다. 그녀는 강도훈이 총알을 모두 소진하기를 기다렸다.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힌 강도훈은 이성을 잃고
욕설을 퍼부으며 방아쇠를 당겨댔다. 이 비겁한 년 당장 내 앞에 나타나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허세에 불과했다. 하은은 어둠 속에서 그가 스스로 체력을 소진하고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즐기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수업 시간이었다. 탄창이 비어 찰칵찰칵 하는 공이를 치는 소리만 들리자 강도우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밧줄을 끊으려 했지만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중심을 잡기는 쉽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돌이 날아와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다. 아, 그가 고통의 단검을 떨어뜨리는 사이 하은이 나무 위에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착지하는 순간 부러진 다리에 격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구르며 충격을 완화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꾸로 매달린 강도훈의 눈앞에 섰다. 교관님, 탄창 관리도 못하시면서 누구를 가르치려 드십니까? 하은의 목소리는 서늘하고 낮았다. 강도훈은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발악했다. 이거 풀어 당장 풀지 못해 네가 감히 상관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계급을 방패 삼아 위협하려 했다. 하은은 조소를 흘리며 땅에 떨어진 그의 단검을 주워들었다. 차가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칼끝으로 강도훈의 뺨을 톡톡 건드리며 말했다. 이 숲에서 당신은 상관이 아닙니다. 그저 내 덫에 걸린 짐승일 뿐이죠. 그리고 짐승은 짖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은은 단번에 밧줄을 끊어버렸다. 강도훈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오물과 진흙이 그의 얼굴과 제복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침을 하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맨주먹으로 하은에게 달려들었다. 비록 무기는 없었지만 특수부대 교관 출신인 그의 육체적 능력과 체급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그는 하은의 부러진 다리가 약점임을 알고 집요하게 그곳을 노렸다. 하은은 아슬아슬하게 그의 주먹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다. 썩은 나뭇가지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피했다. 진흙탕 위에서의 육탄전은 처절했다. 강도훈의 무거운 주먹이 하은의 복부를 강타했고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뒤로 밀려났다. 입에서 쿨럭하며 핏덩이가 튀어나왔다. 강도훈은 기세를 몰아 그녀의 멱살을 잡고 나무 기둥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죽어버려 그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산소가 차단되자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하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엄지손가락으로 강도훈의 눈을 찌르듯이 위협하여 그가 고개를 뒤로 젖히게 만들었다. 그 틈을 타 그녀는 무릎 성한 다리를 들어 올려 그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크억 강도훈이 눈이 뒤집히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떨어뜨렸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지팡이자 몽둥이였다. 그녀는 고통을 참고 부러진 다리에 체중을 실어 도약하며 몽둥이를 휘둘러 강도훈의 정강이를 전력으로 가격했다. 우지끈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숲을 울렸다. 강도훈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자신의 다리를 부여잡고 뒹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은에게 입혔던 부상과 똑같은 부위였다. 인과응보,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은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강도훈의 위에 올라탔다. 그녀는 그의 팔을 꺾어등 뒤로 제압하고 자신의 체중으로 그를 짓눌렀다. 강도훈은 버둥거렸지만 다리와
급소의 고통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이건화, 너 군법 회부감이야. 영창 보내버릴 거야. 그는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흙을 씹으며 소리쳤다. 하은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심해처럼 깊고 차가웠다. 영창 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 저지른 짓들, 훈련병들에 대한 학대, 그리고 날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까지. 하은은 주머니에서 훈련용 무전기를 꺼냈다. 사실 이 무전기는 훈련 시작 전 그녀가 몰래 주파수를 조작해 훈련소 전체 방송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설정해 둔 것이었다. 그녀가 송신 버튼을 누르자 붉은 불이 깜빡였다. 강도훈 똑똑히 말해. 누가 내 로프를 끊으라고 지시했지. 누가 날 죽이라고 명령했어. 강도훈은 무전기가 켜진 줄도 모르고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래, 내가 시켰다. 박철수에게 내 로프를 끊으라고 한 것도, 숲에서 널 죽여서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한 것도, 다 나야 감히 내 훈련소에서 여자 따위가 설치는 꼴을 볼 수 없었으니까. 내가 널 죽여도 윗선에선 훈련 중 사고로 덮어줄 거야. 그의 자백은 전파를 타고 훈련소 내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새벽잠에 취해 있던 훈련병들, 당직 사관들, 그리고 마침 훈련소를 불시에 방문했던 감찰 장교들까지 그 끔찍한 목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강도훈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냈다. 하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를 껐다. 고마워요, 교관님. 아주 명확하고 큰 목소리로 자백해 주셔서. 그녀는 멍하니 있는 강도훈의 귀에 속삭였다. 방금 당신의 그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훈련소 전체 모닝콜로 나갔어. 축하해, 스타가 됐네. 강도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너 설마. 하은은 대답 대신 그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날로 목덜미를 강타했다. 강도훈은 힘없이 축 늘어졌다. 하은은 밧줄로 그를 꼼꼼하게 묶었다. 마치 사냥꾼이 잡은 멧돼지를 포박하듯이 그녀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이 극에 달해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이제 마지막 임무가 남았다. 이 쓰레기를 끌고 본부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를 심판받게 하는 것. 하은은 나무 판자와 덩굴을 이용해 임시 썰매를 만들고 그 위에 기절한 강도훈을 실었다. 90kg 넘는 거구를 부러진 다리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밧줄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덩굴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숲 사이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여명의 빛이 그녀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순교자처럼 처절하면서도 숭고해 보였다. 그녀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운 증명자였다. 숲을 빠져나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하은은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 그녀의 손바닥은 밧줄에 쓸려 살이 벗겨졌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상상했다. 훈련소 연병장에 이 쓰레기를 내동댕이 칠 때의 쾌감을,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훈련병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순간을. 그 생각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숲속의 동물들도 그녀의 기백에 눌려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땀을 식혀주었고 나무십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그녀를 위한 응원가처럼 들렸다. 마침내 숲의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멀리 훈련소의 불빛이 보였다. 연병장에는 이미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고 수많은 군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강도훈의 자백 방송으로 인해 훈련소는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하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썰매를 끌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의 감각이 마비되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끝을 낸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병장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뒤로 길게 끌려오는 강도훈과 썰매 자국은 죄악의 흔적이자 정의의 궤적이었다. 연병장 입구의 위병들이 숲에서 걸어 나오는 기이한 형체를 발견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정지 누구냐 하지만 서치라이트가 그 형체를 비추자 병사들은 경악하며 총구를 내렸다. 피범벅이 된 채 부러진 다리를 끌며 거대한 남자를 썰매에 싣고 오는 여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화 속의 전쟁의 신처럼 보였다. 하은은 위병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오직 연병장 중앙에 모여 있는 지휘관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연병장의 소란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꽂혔다. 경외, 공포, 존경. 복잡한 감정들이 섞인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하은은 연병장 한가운데 헬기가 착륙하는 H마크 위에 멈춰섰다. 그녀는 어깨에 메고 있던 밧줄을 풀어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뒤에 끌려온 썰매를 발로 차서 뒤집었다. 묶여있던 강도훈이 흙바닥에 볼품없이 굴러떨어졌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꿈틀거렸다. 하은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 장교들과 훈련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서 있는 것조차 기적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그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거대했다. 그녀는 피 묻은 입술을 열어 쉰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 왔습니다. 연병장에 내려앉은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헬기 소음마저 잦아든 그곳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과 장교들이 숨죽인 채 중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강도훈과 한쪽 다리가 기형적으로 꺾인 채로도 거목처럼 버티고 서 있는 이하은이 있었다. 하은의 군복은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주위의 모든 일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상관을 제압한 하극상의 주동자가 아니라 부조리에 맞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별 3개 사령관 최무진 장군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최무진 장군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뒤로는 헌병대와 감찰 장교들이 굳은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최 장군은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자 군 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강도훈과 그를 내려다보는 하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혀졌다. 강도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령관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비굴한 희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하며 다급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살려주십시오. 저 미친 여자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훈련 중에 교관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강도훈은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보십시오.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살인 미수입니다. 전현을 당장 사살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인해 갈라져 있었고 듣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하은을 손가락질했지만 그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은은
강도훈의 발악을 들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맞받아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강도훈의 거짓말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최무진 장군은 손을 들어 강도훈의 말을 끊었다. 시끄럽다. 훈련소장이란 자가 부하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군. 장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하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107번 훈련병 자네는 할 말이 없는가? 이 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네는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은은 고통을 참으며 최대한 정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107번 훈련병 이하은입니다. 저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부정한 명령과 불법적인 살해 위협으로부터 저 자신을 방어하고 정의를 실현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 기능이 켜져 있던 무전기를 꺼내 장군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훈련소 방송을 통해 전 병력이 그 내용을 청취했습니다. 장군의 눈빛이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그는 옆에 있던 참모에게 무전기를 건네며 재생을 지시했다. 참모가 무전기를 조작하자 스피커를 통해 숲속에서 강도훈이 내뱉었던 끔찍한 자백이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내가 시켰다. 박철수에게 내 로프를 끊으라고 한 것도 널 죽여서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한 것도 다 나야. 강도훈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강도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앞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주변의 훈련병들과 장교들 사이에서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음모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도훈은 궁지에 몰리자 쥐새끼처럼 발버둥 쳤다.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음성 변조를 해서 꾸민 일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증인을 찾으려 했다. 그의 시선이 박철수와 다른 조교들에게 꽂혔다. 너희들이 말해봐. 내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나? 어서 아니라고 말해. 그는 눈을 부라리며 부하들을 협박했다. 평소라면 그의 권위에 눌려 거짓 증언을 했을 조교들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들은 하은의 압도적인 무력과 사령관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침묵을 깨고 대열 속에서 한 훈련병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지난번 등반 훈련 때 하은의 바로 뒤에서 등반했던 병사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는 보았습니다. 박철수 조교가 강도훈 교관님의 수신호를 받고 이하은 훈련병의 로프를 칼로 끊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은 훈련병이 추락했을 때 교관님이 웃고 계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과 같았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다른 훈련병들이 손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다. 저도 들었습니다. 교관님이 이하은 훈련병을 죽여버리라고 무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도 하은 훈련병을 집단 구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훈련병들은 그동안 강도훈의 공포, 정치에 눌려 참아왔던 분노와 진실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다. 그들의 증언 하나하나는 강도훈을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꽂혔다. 강도훈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화살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믿었던 자신의 왕국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결정적인 순간 헌병대에 의해 끌려 나온 박철수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강 교관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퇴소시키고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의 자백은 강도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도훈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박철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즉시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이 배신자 새끼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오히려 추악한 본성만을 더욱 드러낼 뿐이었다. 최무진 장군은 싸늘한 표정으로 강도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흙바닥에 짓눌린 강도훈의 눈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살인까지 사주한 내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장군은 거칠게 강도훈의 어깨에 붙어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냈다. 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 나가자 강도훈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의 박탈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권위와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했다. 그는 이제 교관도 장교도 아닌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다. 강도훈을 긴급 체포한다. 살인, 미수, 직권, 남용, 가혹 행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군사법정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끌고 가라. 장군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은 강도훈을 개처럼 질질 끌고 갔다. 강도훈은 끝까지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차 멀어지며 헬기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하은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것은 피 튀기는 사륙이 아니라 정의라는 이름의 철저한 심판이었다.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아까와는 달랐다. 그것은 하은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가 담긴 침묵이었다. 최무진 장군은 하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의 다리, 그리고 그 불굴의 의지. 나는 오늘 진짜 군인을 보았다. 장군은 자신의 군모를 벗어 하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이 일개 훈련병에게 표하는 최고의 예우였다. 그 모습을 본 훈련병들과 장교들 모두가 일제히 하은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연병장을 울렸다. 그것은 그녀가 흘린 피와 땀에 대한 찬사였다. 긴장이 풀리자 아드레날린에 가려져 있던 끔찍한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은의 시야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리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 온몸의 근육 경련, 그리고 극심한 탈수 증세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장군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의무병, 의무병 다급한 외침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그녀의 의식은 빠르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춥거나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기나긴 전쟁을 끝낸 전사에게 허락된 달콤한 휴식과도 같았다. 하은이 다시 눈을 뜬 곳은 하얀 천장이 보이는 병실이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맴돌았다.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침대 옆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훈련소 동기들이었다. 그들은 하은이 깨어난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하은아, 정신이 들어. 너 3일 동안이나 깨어나지 않았어. 동기 중 한 명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은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깨끗한 붕대와 함께 전문적인 고정 장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최무진 장군이 들어왔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엄숙해졌다.
장군은 침대맡에 서서 하은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몸은 좀 어떤가, 영웅. 하은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장군은 손을 저어 제지했다. 누워있게. 자네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집어들었다. 자네의 활약은 상부에도 보고되었다. 강도은과 그 일당은 전원 구속되었고 훈련소의 부조리는 모두 척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군은 상자를 열어 하은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특수부대 정식 대원임을 상징하는 블랙 바이퍼 흉장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원래는 수료식을 마쳐야 주는 것이지만 자네는 이미 그 자격을 실력으로 증명했다. 이하은 하사 우리 부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특수 요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장군의 말에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옥 같았던 훈련 부러진 다리의 고통 멸시와 조롱.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흉장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기자들이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부러진 다리로 교관을 제압한 여전사, 훈련소의 비리를 밝혀낸 내부 고발자.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 부르며 열광했다. 하지만 하은에게 명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펼쳐질 특수요원으로서의 삶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옥을 걷고 돌아온 불사조였으니까. 6개월 후 훈련소 연병장에는 새로운 신병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단상 위에는 말끔한 정복 차림의 이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다. 그녀는 이제 훈련병이 아닌 신병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빛나는 훈장과 블랙 바이퍼 흉장이 달려 있었다. 신병들은 전설적인 영웅을 직접 본다는 사실에 눈을 반짝였다. 하은은 마이크를 잡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과거 강도은의 눈빛과는 다른 따뜻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여기는 지옥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한계를 시험받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하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은 적도, 환경도, 고통도 아니다. 바로 너희 자신이다. 나약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만이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진리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강압과 폭력이 아닌 실력과 모범으로 이끄는 리더십. 그것이 하은이 보여주는 새로운 교관의 모습이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하은은 연병장을 돌며 훈련병들을 지도했다. 그녀는 뒤처지는 병사를 낙오시키는 대신 그들 옆에서 함께 뛰며 독려했다. 일어서 다리가 부러져도 뛸 수 있다. 내가 해봤으니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녀의 격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였기에 훈련병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과거의 악습이 사라진 훈련소에는 건강한 열정과 패기가 넘쳐 흘렀다. 하은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고통이 걸음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피워냈음을 실감했다. 석양이 질 무렵 하은은 훈련소 뒷산에 올랐다. 과거 자신이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처절하게 싸웠던 그 숲이 내려다 보였다. 이제 그 숲은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속에서 마치 거대한 불사조가
날아오르는 듯한 형상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서막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당당한 발걸음으로 부대를 향해 내려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가며 다가올 미래를 덮고 있었다.